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자, 이제 주총 시즌인데요. 주총 위에 이제 간담회 새로운 어떤 주총 문화를 도입하고 있는 HLB 그룹 관련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생명과학은 오늘 이제 정기주총 위에 이제 결과 공시가 있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며 결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좀 살펴보면요. HLB 그룹은 사실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IR을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HLB 같이 개인 이제 주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 입장에서는 해외에서는 이제 오픈 IR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메리츠 이제 금융지주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HLB가 이제 작년부터 주총 이후에 이제 간담회 형식 관련되는 IR을 하면서 사실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어떤 문화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간담회 관련되는 형식들 쉽게 말하면 이제 오픈 IR을 하는 거죠. IR이 개인 주주들이 좀 배제된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개인 주주와 이제 회사와의 어떤 이제 신뢰를 좀 더 돈독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용 좀 살펴보면요. 주주 위에 간담회 형식의 이제 IR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다 듣겠다. 작년도 이제 주총위에 이제 간담회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제 그 사항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굉장히 그때 이제 주가가 이제 좀 높았기 때문에 3월 달에 굉장히 좀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IR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지 다음 주 또한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이미 이제 주총을 하고 이제 간담회를 하는 이제 계열 종목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들 간의 어떤 소통 강화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HLB 그룹이기 때문에 주총이 끝난 후 주주 간담회를 열어서 그 회사의 주요 사업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가져서 단 한 명의 주주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뭐 이렇게 시간이 뭐 무한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질문하고 답변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소통하고 투명하게 경영 문화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주주들의 신뢰 자산을 얻지 않으면 HLB가 그간에 왔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10월 달에 이제 편입된 HLB 그 제넥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노포커스죠. 이 대전 한밭대학교 여기에서 이제 주총을 했는데 이번 이제 주총에도 이제 기본적인 보고사항과 김의중 대표이사였던 재선임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주주간담회를 했는데 주총에는 뭐 많은 수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6명 정도 주주가 참여를 했고 주총 이후에 주주간담회까지 뭐 진행을 했는데 회사의 비전 관련해서 주주들이 질문 본래 이제 제노포커스도 괜찮은 어떤 회사인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펀더멘탈 대비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못 보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김의중 김도연 각자 대표가 이제 HLB 계열 쪽으로 합류하면서 이제 펀더멘탈 개선까지 올해는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답변들까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7일에 송도에서 정기주총을 하고 원안대로 다 통과시키고 이제 이분이 이제 김강재 뭐 대표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뭐 주주 간담회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이 시니어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이게 이제 동원이죠. 탄간 업체였다가 회사 관련되는 부분 사업, 바다모래 관련되는 부분을 하다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오면서 여러 사업 부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주가로 보게 되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여전히 뭐 밑단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어떤 다각화 관련되는 회복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피틱스, 제약, HLB가 그래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이번에도 3월 전에는 33,000원대까지 일단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2만원 뭐 밑단으로 왔다가 다시 또 2만원 초반 정도 흐름인데요. 남양주에서 정기주총하고 원한대로 이제 승인하고 이제 주주 간담회에서 여기에서도 뭐 깊은 소통을 보이면서 이 박재영 대표가 뭐 과거 뭐 회계사 출신이다 보니까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약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하는 파이프라인과 향후에 이제 항남 공장의 어떤 정설을 통해서 리보세럼 생산 기지에 관련되는 장기적인 어떤 전망이 가장 일단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기주총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명과학에 이제 R&D 관련되는 HLB 생명과학 R&D 여기에 그 김현태 HLB 생명과학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는 뭐 이분인데요. 이분도 뭐 이제 뉴스로 뭐 검색을 해보면 서울대 뭐 제약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까지 뭐 취득하면서 국내에서는 뭐 대웅제약, 그 다음에 뭐 분당 차병원, 오츠카 제약이 있을 때 이제 기사가 이제 몇 개 나왔고 23년도에 이제 HLB 그룹 쪽에 이제 합류를 했다. 그리고 본래 이제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이제 리보세라님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폴첸 박사의 이제 어드벤첸에서 2004년도에 이제 중국 쪽은 이제 항서제약이 그 판권을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부강약품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부분들을 HLB가 한 400 정도에 가져왔고, 그 다음에 글로벌 판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엘레바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HLB 생명과학이 이제 그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로열티 형태로 이제 작년도에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유럽의 일부 국가까지 이제 판권을 생명과학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혀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에서는 상당히 좀 탄력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김현태 이제 신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린과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병용약물의 도입 관련되는 부분, 지금은 이제 항서제약과의 어떤 파트너십으로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리보세라인 부작용도 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는 사실 이제 빅파마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약물이다. 면역항암제로도 그렇고 여러 이제 병용 파트너로서 부작용이 짜면서 효과 있는 약물들에 대한 러브콜들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독일 이제 리드 디스커버리 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차세대 표적 항암 물질을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의 이제 정기주총 관련해서 생명과학은 이제 앞에 한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뭐 4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 보면 뭐 관리 종목 지정하고 5년이면 이제 상장 폐지에 해당되는데 이 규정 자체가 일단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5년 연속으로 영업 손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한기 종목으로 일단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빨리 좀 해줘야 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HLB나 생명과학이 이제 F&A나 AI물 이제 들어오면서 이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엔데믹이 되면서 크게 효과는 못 봤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한자를 이제 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기주총 전에 주주들한테 이제 사업보고서라든지 감사보고서를 전해야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기업들이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뭐 주가도 빠지고 있는데 항상 정기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제출이 돼야 되고 사업보고서가 되어서 이렇게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보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감사회계인이 이제 사업보고서 관련해서 개별이든 연결이든 적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은 별도 기준으로 계속 이제 마이너스 상태. 이 부분 연결 기준으로 보면 연결로도 마이너스 상태죠. 근데 이제 연결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은 이제 그 마이너스는 아닌 상태예요. 요게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개별 기준으로도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게 일단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 주총에서 이제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 회계 관리, 운영 실태 보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도 뭐 한자를 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용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재차 이제 선임 관련되는 부분이 원하는 대로 되었고, 이사 보수한도, 감사 보수한도 뭐 이런 거 다 원안으로 되었습니다. 차트 흐름을 조금 한번 살펴봐 드리면 HLB가 한 2.90 정도 빠진 데 대비해서 제약 같은 경우에는 5일선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 21,440 여기 살짝 조금 이탈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양음양 패턴으로 되돌려야 되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양봉 그 월요일날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5일선에서 좀 부딪히다가 어제 회복했다가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요일 갭의 종가가 8,500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오를 수 있는 흐름들을 리서브션 전에 이제 만들어내느냐, 이게 중요하고, 이제 저점 관련되는 부분 확인을 다음 주에 좀 더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위치, 가격이죠.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가 가장 강하게 올라가서 오늘도 장중에 9,770원, 거의 많은 부분까지 가면서 거의 저점 대비해서는 작년도 똑같은 흐름을 여전히 테라피틱스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 신경외선 각막염 관련되는 부분들이 5월에 이제 탑라인을 나온다라고 하면 모멘텀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열 종목 중에서는 가장 셉니다. 테라피틱스가. 이 부분들이 꺾이지 않고 흐름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다시 양봉을 만들어내느냐도 중요하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5일선 회복했다가 오늘 살짝 다시 또 내려갔기 때문에 이 플랫형으로 4일 정도 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리지 않고 재차 이제 N자형 패턴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다음 주에 또 확인해야 되는 어떤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